소리를 끌던 할머니를 돕다 차에 튄 뒤 뇌사 판정을 받고 7명에게 새 생명을 선물하고 떠난 제주의 대학생 사연이 알려져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양원산 공동대표님께서 여러분들 숭고한 정신을 몸소 실천하여 우리 저 어머니 엄마 없이 컸는데 말썽 한 번 안 부리고 정말 무뚝뚝했지만은 정말 착하고 얼굴에 정말 나는 착한 사람이라고 써 있을 정도로 착하고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마음 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저도 부모가 된 입장에서. 근데 정말 그렇게 마음 내주셔서 아까 옆에 앉아 계신데 자꾸 눈물이 나가지고 거길 못 쳐다보겠더라고요. 근데 지금 너무 그냥 나 혼자 내 가족 요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 정말 장기를 준다라는 것은 내 신체 일부를 주는 건데 그렇게 큰 마음을 쓰셔가지고 큰 울림이 될 것이고 큰 빛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양팟 오늘 시작은 안타깝게 하지만 모든 것을 베풀고 떠난 고 김선웅 군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큰 울림을 주고 떠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울림을 안 줘도 좋으니 우리 곁에 계속 좀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말이죠. 선행을 기리는 뜻에서 김만덕 의인상까지 수여가 됐죠. 네, 지난 3일이었죠. 많이들 기억하시겠지만 이 김선웅 군이 이제 새벽에 아르바이트 끝나고 귀가하던 길에 한 90대 할머니가 이제 무겁게 손수레를 끌고 가는 걸 도와주다가 바로 교통사고를 당했고 뇌사에 빠지고 나서 이제 7명에게 장기기증으로 새 생명을 선물하고 이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평소 굉장히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나눔 정신도 투철하고 또 그 어머니께서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실 때 어머니도 장기기증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바로 이제 고인도 장기기증 등록을 해서 이런 소식들이 전해졌는데 제가 2012년도에 저도 장기기증 등록을 했던 기억이 나요. 났어 가지고 이제 그 본부에 전화를 해서 이게 잘 등록이 됐나고 물어봤더니 등록 잘 되고 있다고 해서 이제 이 기회에 또 한번 확인도 해봤는데요. 정말 가슴은 아팠지만 또 모처럼 주변에 많은 분들의 심금을 울리는 가슴 따뜻해지는 소식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참 용기라는 게 우리가 참 말은 쉽게 하지만 되게 어렵잖아요. 이게 큰 용기를 낸 거에 대해서 정말 박수를 보내고 이게 이제 저도 이제 보면서 저도 이제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기성세대가 갖고 있었던 이 젊은이에 대한 어떤 좀 편견, 요즘 젊은이들 너무 이제 개인주의적이고 남을 생각하지 않고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굉장히 좀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많은 생각을 하게 됐던 그런 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참 은광연세, 은혜로운 빛이 이 대를 이어 거듭될 수 있도록 좀 많이 이렇게 많이 회자되고 좀 널리 기억될 수 있길 바랍니다. 살아남은 자들의 몫이죠. 네. 슬픈 일이지만 고재 씨 한마디가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많은 사랑을 베풀고 떠난 고 김선웅 군 그리고 그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외에도 지난 한 주간에 핫한 소식들이 참 많았는데요. 오늘도 간추린 제주어 뉴스로 먼저 되짚어보겠습니다. 화면 함께 하시죠. 촌말로 이게 무슨 일이오까게. 삼다수 공장서 일하는 사람이 속고는 죽었지 너영수다. 억울한 죽음이 웃기시리 경찰 조사를 철저하게 허여줍서양. 왕왕작작 허연한 제주대 갑질 교수 소태. 다음 또림인 징계가 정해점된 햄수다. 이제랑 우리 학생들이 눈물도 헛을 닦아줍서양. 아이들을 가르칠 자격이 없어요. 너무 화가 나요. 저런 사람은 당연히 파면이 돼야 되는 거고 교단에 서서는 안 됩니다. 몇 돌째 질질질 끌고 이신 재미썸 건물 매입 논란. 계약에 문제가 생겨불민 소송이 일어날 모양새우다. 암행허여도 끝이 배려지지 않어염수다. 신화역사공원에서 구정물이 거꾸로 올라오고 캥 어떤 된 일이냔 도지사한테 묻젠 행감에 불러신디양. 현직 지사가 체험 나오는 거난 어떠한 이야기를 할지 소뭇 기대가 컸수다.
물론 여러 가지 그 중요한 원인 행위들이 전임 도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은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을 떠나서 이거 무슨 말이오까? 도지사님, 도민들 모음이 더 곱곱해점수다. 정말 영헐거우까? 자, 저도 그 주말 뉴스를 진행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냥 누가 다쳤다 이런 소식은 가끔 있었는데 삼다수 공장에서 사망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깜짝 놀라셨죠? 역시? 네, 제주지방개발공사 삼다수 공장에서 30대 이제 오래 근무했던 근로자가 이제 고장이 난 것을 이렇게 뭐 본다고 하다가 이제 목이 이렇게 끼면서 사고를 당했고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결국에는 사망하는 사건에 이르러서 전면 중단됐다라고 해요. 그리고 뭐 CCTV도 확인을 해보니까 뭐 인권적 측면 차원에서 뭐 CCTV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또 최근에는 그 인력 보강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굉장히 고강도의 노동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보면서 정말 너무 안전불감증 그리고 왜 인력 보강들은 그렇게 제대로 제때제때 되지 않아서 이런 안타까운 사고들이 일어나는지 정말 정말 참담하더라고요. 네. 전형적인 인재죠. 그렇죠. 그렇죠. 네. 이거를 저도 뉴스를 딱 제목을 보자마자 저는 작년 겨울에 고 이민호 군이 맞아요. 똑같은 이제 물론 거기 사설 음료 공장이었지만 똑같이 생수 공장에서 근무를 하다가 또 비슷한 방식으로 이렇게 사망까지 좀 하게 됐었는데 사전 교육도 없이 현장 투입된 고 이민호 군. 고장난 기계에 몸이 끼이는 사고를 당하던 순간까지 민호 군 곁엔 안전 울타리도 작업 감독자도 없었습니다. 민호 군은 하루 8시간 넘게 일하고 휴일에도 공장에 나가는 노동에 시달렸는데 그게 바로 떠오르면서 제주의 이 안전불감증, 이 사람의 생명을 해할 수도 있는 이런 인재를 낳는 것이 좀 그만 멈춰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금 삼다수 공장은 정말 그 제주도의 기업에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면밀한 조사, 예방책이 바로바로 좀 즉각적으로 나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이제 규정과 어떤 원래 하기로 된 그 프로세스를 지키면은 이게 사고가 날 일이 없는데요. 그렇죠. 이번에도 분명히 뭐 조사를 해보면 알겠지만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아니면 이제 어떤 그 뭐 작업 과정에서의 어떤 묵인이라든가 관행 이런 게 분명히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좀 이번에 제대로 한번 찾아가지고 좀 한번 뿌리를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몇 달째 대학가를 시끄럽게 했던 소식이 있습니다. 제주대 갑질 교수 논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그 언론사에 직접 제보를 했는데 내용이 아주 충격적이었다면서요. 아유 뭐 이게 아니 그러니까 그 제가 예전에 또 죄송합니다. 또 군대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는데 군대에 있다 보면 이제 군대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 인권 침해 행위라든가 뭐 가혹 행위라든가 이런 데에서 이만한 책자가 있어요. 매뉴얼로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너희들 보고 숙제하고 애들끼리 그러니까 대원들끼리 이런 일이 없도록 항상 감시하고 예방하도록 노력을 해라 있는데 제가 그 책에서도 보지 못했던 정말 기상천외한 일들이 이번에 정말 이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뭐 남자친구와 이렇게 이 관계를 묻는 그런 성희롱적인 그런 발언은 물론이고 아니 이게 또 무슨 조선시대 머슴입니까? 심부름 시키고 뭐 심지어는 집 인테리어 공사까지 학생들을 동원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수상 작품에 그 아들과 딸의 이름을 끼워 넣기 이런 것들. 제가 지난달에 사실 조금 학생들이 어떤 국면이 좀 타개하는 것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직접 만났었어요. 만나서 상황을 들어봤는데 지금 이렇게만 들어도 우리가 상상 초월인데 차마 제가 방송이어서 그리고 학생들도 차마 입에 올리기 난망해서 공개하지 않은 것들도 많았어요. 우리의 제주의 우리 제주의 실제로 어떤 지성이라든가 도덕을 대표하는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 정말 개탄케 하는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당시에 오히려 학교에서 굉장히 미온적인 태도로 이거를 조금 받아들였었고 뭐 연구윤리위원회 그리고 학교의 인권센터 그리고 교무처
이런 세계 단위에서 쭉 조사가 진행됐고 곧 결과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이 결과 발표되기 전에라도 사안의 위중함을 들어서 경찰이 고발을 해달라라고 학생들이 계속 요구를 했지만 그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총장께서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학생들이 정말 발로 뛰어다닌 거죠. 뭐 그러다가 이제 정치인, 뭐 교육부, 국가인권이 다 이렇게 쫓아다니다가 결국엔 여론의 동향을 보고 며칠 전에 경찰에 실제 직권남용과 횡령에 대해서 그 교수가 지금 고발이 된 상태고요. 저는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보고 실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안타까웠던 게 학교에서 비대위 학생들의 우산이 돼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까지 비화되기 전에 졸업한 졸업생들, 뭐 학교의 다른 교수님들 열심히 다녀서 함께 목소리를 내달라라고 했는데 아무도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해요. 그 행정이라든가 이렇게 심판에 계시는 분들이 공적인 권위라든가 이제 중립성을 갖지 못하면 당사자들이 직접 뛰어다니는 자력구제가 이렇게 활성화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뭐 실제로 이제 뭐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저 세월호 참사 때도 그렇고 본인들이 직접 뛰어다닐 수밖에 없는, 직접 내 억울하고 이 기막힌 사연을 알릴 수밖에 없는 사연. 이건 분명히 문제가 많죠, 구조적으로. 이외에 또 혹시 뭐 개인적으로 주목할 만한 뉴스가 있었다면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취재를 한 게 하나 있어요. 취재를 한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좀 재미있게 봐왔던 게 우리 저 원희룡 제주지사님과 이제 경남 저 김경수 지사님의 약간 좀 평행 이론이 있다. 이 두 사람의 좀 평행 이론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처음 듣는 얘기예요. 네, 저도 처음 듣습니다. 저의 독창적인 이론입니다. 독창적인 이론이기 때문에. 저작권. 자, 첫 번째 두 분이 조상의 묘를 가지고 이번 선거 과정에서 한번 홍역을 치렀습니다. 김경수 지사의 경우에도 이제 그 조상 묘를 가지고 한번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우리 저 원 지사님도 역시 후보 시절에 이제 그 조상 묘로 한번 좀 난리가 있었죠. 난리가 났었죠. 두 번째, 두 분이 댓글과 관련해 가지고 묘한 시련이 있다. 뭐 김경수 경남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 드루킹 사건, 이른바 댓글 조작 사건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주인공이고 가장 중심을 그러니까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인물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정쟁의 측면에서 이게 좀 이용된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게 원 지사님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게 그 제가 들어보니까 선거 전에, 그러니까 선거가 본격 시작되기 전에 기사를 딱 조회를 해보는데 어라! 내 기사에 왜 이렇게 악플이 많아? 그래서 어라! 상대방 기사에는 왜 이렇게 선플이 많아? 왜 이게 메인에 등록되는 거야? 굉장히 좀 기분이 안 좋으셨나 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조사를 하던 그 캠프 관계자가 이거는 제주판 드루킹이다. 이거는 제주판 드루킹. 누군가가 분명히 우리 저 후보님을 이제 음해하고 상대를 좀 이렇게 띄우려는 그런 뭔가 조작적인 음모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이른바 이름도 제주판 드루킹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좀 크게 띄우려고 했나 봐요, 이게. 그래서 기억나요. 5월 14일에 이제 우리 은영님도 당시 후보 아니었습니까? 5월 14일에 이제 원희룡 캠프 이 사무장께서 직접 고발장을 들고 서울중앙지검으로 가서 이제 포토라인에 딱 서가지고 제출까지 하셨죠. 왜 서울중앙지검까지 가셨을까 이제 고민을 해봤는데 원래 저 그쪽이 전담 수사팀들도 많고 그쪽이 빨리빨리 잘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뒷말이 이게 좀 전국적인 관심을 받기 위해서 아니냐. 그렇겠죠. 전국적인 관심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뭐 몇몇 보수 언론들이 제주판 드루킹 이제 정식 고발했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실제로 이제 이 당시 고발하셨던 분들 이렇게 좀 물어보고 하니까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지금 제주도 지방경찰청으로 내려온 상태예요. 결국 내려올 걸. 약간 좀 민망하네요. 올라가서. 결국 내려와가지고 민망은 우리 그래서 뭐 그 수사 담당하는 분하고 이렇게 통화를 해봤는데 어떻게 뭐 좀 나왔습니까? 보니까요 매크로 프로그램도 없고요
특정 RP도 저희가 발견하지 못했고요. 유사 선거사무소도 결국 없네요. 이거 무혐의해야 될 것 같아요. 결국 무혐의가 됐어요, 이게. 드루킹이라고 하기에 조금. 그러게요. 그러니까 예. 결론적으로 저도 뭔가 큰 거를 발견하고 싶었는데 예. 참 시작은 창대하였으나 끝은 참 미미하였다. 네, 제주판 드루킹. 취재력에 진짜 네. 감탄을 그만.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아주 그냥 전 언론사에서 그렇죠. 다뤘겠죠, 아마. 예. 아무튼 그 두 분의 평행이론 앞으로도 좀 한번 지켜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또 그런 관점에서 지켜보려니까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벌써 우리가 12회째잖아요. 예. 예, 두 번째 다뤘던 저는 예멘 난민 이야기가 가장 기억에 남고 맞다. 최근 지난 17일이죠. 458명 중에 약 74%인 339명이 인도적 체류 허가가 났고요. 그리고 34명을 뭐 안타깝게도 난민 불인정. 예. 그리고 나머지 보류된 이제 85명 중에는 지금 뭐 전망하기론 5명에서 6명 정도는 예. 난민 인정이 될 수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멘의 심각한 내전 상황 그리고 경무한 제3국에서의 불안정한 체류와 체포, 구금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마약 양성 반응 등 범죄 혐의가 있거나 제3국 출신으로 판단된 34명은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추가 심사가 필요한 85명에 대해서는 결정을 보류했는데 일부가 난민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같이 살아가고 있고 이제 앞으로도 같이 살아갈 분들인데요. 그 기사 기억나세요? 그 시청이었나요? 어디선가 우리 예멘 난민분들 폭행당했다는 기사 보고 저 정말 가슴이 정말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 맞은 모습 보고 너무 깜짝 놀랐고 이틀 전에였나요? 제가 한 기사가 또 눈에 띄었는데 2016년도에 난민 신청을 하고 이제 바로 이제 그 허가가 안 났고 이제 최근에야 이제 난민 인정이 되니까 이 친구 중학생인데요. 이 친구들이 이 친구를 한테 너무 축하한다고 올린 글이 화제가 됐어요. 와, 그런 게 있어요. 네, 그 글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우리의 친구가 받았던 상처를 치유하고 일상으로 돌아가 편안한 삶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이러면서 언론에 다뤄졌는데 정말 극렬하게 반대하는 어른들, 이 정말 우리 어린 학생들 배우면서 좀 반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사실 난민 인정 제도를 통해서 난민 인정 받은 분이 한 분도 없는 거잖아요. 지금 인정자가. 사실 지금의 제도가 국경을 사수하기 위한 제도인지 그 국제협약국으로서 난민을 인정하겠다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이 결과를 보고서 좀 우리 다시 되물어야 될 때가 왔다는 생각이 들고 말씀하셨던 그 중학교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심사 결과가 어떻게 날지 몰랐을 때부터 청와대에 그 청원도 넣고 계속해서 인터뷰도 다니고 하면서 정말 내 친구를 함께 그 일상에서 좀 보고 싶다. 난민이 아니라 내 친구라는 그런 접근이었거든요. 저는 제가 굉장히 애정하고 자주 마시는 물론 아까 이제 삼다수 공장 얘기도 하긴 했지만 삼다수도 뭐 그 애용을 하지만 제주 토종 기업이자 브랜드 소주의 이름이기도 한 한땡산 소주 공장에서 네 소주 공장에서 너무 어렵다. 뭔지 모르겠어요. 한땡산. 미스터리. 네 아무튼 대장균이 지하수에서 검출됐다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알고 보면 그러니까 이 제목만 보면은 그 소주에 대장균이 섞여 있을 것처럼 이렇게 좀 여겨지지만 사실 공장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수질 검사의 차원에서 좀 그렇게 일어난 일이었고 그리고 그 소주 자체는 정수된 물로 좀 만들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하겠다라고 이미 기업에서 밝힌 바가 있어요. 저는 이 자체보다 조금 더 이면적인 부분을 좀 바라보고 싶은데 이 뉴스를 보면서 아마 많은 도민들이 저와 같이 생각하지 않으셨을까. 그래 지하수 오염될만 하지. 이런 기사 나올 때 됐지라고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 제주 생명수인데 지금 괜찮은 건가? 작년에 제주도에서 한림읍 상명리가 굉장히 많은 그 농장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림읍 상명리 가축 분뇨 불법 배출에 따른
인근 지역 지하수 오염 실태 조사 결과 및 오염도가 높은 지하수 관정에 대한 양수 및 배출 시험 결과 이걸 발표를 했었어요. 근데 14개 지하수 관정 중에 9개가 오염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한땡산 공장도 한림 쪽에 위치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단순히 이 사건을 보면 안 된다. 물론 기후일 수도 있지만 이런 예방은 하면 할수록 좋은 건 아닙니까? 그래서 도의원들께서 이번에 좀 제주도의 지하수 수질 여기에 대한 강도 높은 관리와 실태 조사를 좀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좀 이번 뉴스를 보면서 들었어요. 예. 그때 당시에 한림 지역 분들은 그 소주를 안 마신다고, 그 마시면 안 된다고 저도 종종 들었던 기억이 나요. 이 기사를 보고 그래서 그랬구나 했는데 그 기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마신 사람은 도대체 누구?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장균이 들어있는 소주는 애초에 이제 나오지 않았는데 이 기사 자체만으로 이렇게 불거지면서 어쨌든 이것은 지하수 오염에 관한 문제, 우리 제주도가 해결해야 될 정말 지금 시급한 당면한 문제인데 그 기업은 어쨌든 또 제주도를 대표하는 그렇죠. 기업이고 굉장히 요즘 또 확장을 해 나가는 전국적으로 또 유명해지고 있잖아요. 와중에 이런 기사가 터져서 한편으로는 정말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이거 다시 되돌리기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전 도민이 이거 제대로 좀 알아서 누군가 뭐 그거 마시지 마 하면 이거 아니래는 저게 하고 또 이렇게 설명도 해주고 뭐 제대로 또 팩트 체크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술이 안 독한가요? 대장균 이런 게 죽지 않나? 소독? 살아있나 봐요? 소독된다고 막 마시라 그러고 막 그러는데. 그러니까 진짜 좀 물이 달라졌는지 끝나고 가서 시험을 좀 해. 네, 저는 파랑한 걸로 마시구다. 인간 필터가 돼서. 네, 저희 좀 민감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주 그 간추린 뉴스를 좀 정리해봤고요. 계속해서 메인 오늘 뉴스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17일부터 시작됐습니다. 현장에 원희룡 지사가 증인으로 출석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출석한 의미와 성과가 있었다고 보시는지요? 어떻습니까? 이게 지사 출석은 뭐 전례도 없거니와 가끔 이제 행정사무감사 진행하다 보면 불성실한 이제 그 집행부 답변 들으면 위원장이 방망이 던지면서 이거 더 이상 못해 지사 출석하라 그래 뭐 이러면서 파행되고 이러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부지사나 뭐 이런 다른 이제 간부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달래면서 이렇게 넘어갔는데 2013년도에 관련된 조례를 개정합니다. 이제 출석을 해서 답변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 안에 그동안에는 도지사가 없었어요. 요구는 할 수 있지만 조례 안에는 없다 보니까 2013년도에 그것을 명문화시켰습니다. 그 이후에 어쨌든 이 상황이 벌어진 것이고 원희룡 지사가 출석을 한 것은 굉장히 어쨌든 전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참 뭐 잘했다. 저는 왜 나왔을까? 지금 행정사무조사 예견되고 있죠. 행정사무조사 때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사무조사 때도 전현직 도지사를 이제 출석을 요구하죠. 보통 전직들은 나오지 않고 현직은 기본적으로 나옵니다. 저는 그렇게 예견을 해요. 다음 행정사무조사 때는 안 나오려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가볍게 좀 가볍게 맞고 대답하고. 그때 나 할 말 다 했다. 뭐 내 죄 있으면은 그때 책임 물을 건 물어라. 뭐 이렇게 나갈 것 같고. 그 도지사가 이제 그 입장을 발표하셨을 때 이제 참석하겠다라는 입장을 발표하시고 그 이제 시기가 됐을 때 제가 사실 광주에 가 있었어요. 잠깐 일이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터미널에 앉아 있는데 거기서 전국 뉴스로 현직 지사 최초로 어떤 이런 행정사무감사 도의회에 이제 증인 출석을 하게 됐다라고 전국 뉴스로 제가 이제 바라보면서 이거 좀
좀 뭔가 치욕적이긴 읽히죠? 하다. 네. 네. 그리고 어떤 저런 것도 이제 정치적인 어떤 네. 판단과 이런 그렇죠. 것들이 개입이 돼 있는 건데 그런데 이번에 그렇게 원지사께서 참석을 하시고 도의원들은 무엇을 얻었는가 감사해서 던지기만 할 뿐 이게 맞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그 뒷단 논의가 안 붙는 거예요. 뒷단의 얘기들이 안 붙으면서 또 저렇게 던지고 기사화되고 그리고 끝나는구나. 재확인만 하는 네. 자리였죠. 그번 행정사무감사가 그 정말 이 세기의 대결로 이제 큰 관심을 모으지 않았습니까? 마치 이제 그 언젠가요? 이제 저 파퀴아오하고 메이웨더. 예. 네. 아니 그 세계의 빅매치도 별로 되게 싱겁게 재미없게 끝나고. 네. 아니 그러니까 1976년에 그런 게 있었대요. 이제 그 진짜 세계의 대결이라고 그 권투 선수 알리하고 네. 포먼. 예, 권투 선수 알리하고 또 그 뭐지 일본의 그 저 레슬링 선수 이노키. 예. 이 두 사람이 뭐 지금으로 쳐도 굉장히 어마어마한 대전료를 받고 1976년에 일본 부도칸이라는 곳에서 진짜 정말 서로 다른 무술끼리 이제 격투를 하는 누가 제일 센가 한번 가려보자. 국민형 합동방송단에서는 통신위성을 통한 경기 실황을 여러분에게 중계방송해드리겠습니다. 이른바 격투기 세계 제1결정전이라고 해서 온통 관심이 집중돼 있고 긴장된 모습으로 침착하게 오늘을 결전을 기다린다는 그런 아주 그 분위기가 아주 상당히 격렬한 그 경기를 오늘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해가지고 했는데 결국 무승부로. 왜 무승부로 끝났냐면 그 이노키라는 사람이 이제 레슬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레슬링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권투하는 사람하고 가까이 가면 안 돼요. 일단 좀 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링만 기어다녔다 하고요. 링만 기어다녔다 그러고 이 권투를 하는 알리는 이노키한테 잡히지 않으려고 링만 빙빙빙 돌았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게임이 안 된 거야. 발공격 시도해보는 안토니 이노키 좋은 자세로 알리는 따라고 계속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 몸쪽으로 빙빙 돌고 있는 이노키의 경우는 알리 선수가 무슨 수로든지 오늘로 붙잡아서 매트에 누이려고 하는 상황이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왜 재미가 없었느냐면요. 도의회는 의원들은 시간초가 사실 이제 두 사람이 이제 다 몰려와가지고 좀 툭툭 찌르고 해야 되는데 빙빙빙빙 도는 질문만 했고 정작 도지사 역시 계속 자기는 아무 책임이 없다는 얘기만 빙빙 돌려가지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 이 게임은 충돌하는 지점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재미없었던 행감입니다. 저희 시간에 주제도 다뤘습니다만 그 행정사무조사를 부결시켰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죠. 행정사무 감사가 있으니까 여기서 일단 다룰 수 있다 이거였는데 지금 뻔한 뭐 질문이 될 테지만 지금까지를 보면 그런 자신감으로 인한 그런 성과는 없다고 봐야 하는 거겠죠. 근데 이게 어쨌든 의회 차원에서 신화역사공원과 관련된 문제를 공식적으로 이렇게 다룬 건 처음이잖아요. 그런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도민사회에 보다 정확하게 집행부로 하여금 그때 당시 문제 있었던 건 맞다. 그때 당시 2014년도 5월에 도지사가 직접 변경의 결재를 챙겼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것들이 챙겨지지 못했다. 이제 공식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한간에 떠도는 어떤 이러한 얘기들을 확인할 수 있었던 의미 있었다라고 좀 보아지고요. 이렇게 분명히 의미가 없진 않았습니다. 분명히 있는 것도 있는데 반대로 얘기해서 역시 이걸 봤더니 행정사무감사로는 부족하더라. 조사가 역시 맞았더라 하고 느끼신 점이 뭐 있으신가요? 어쨌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물론 그 전부터 이제 특별 업무보고 때도 얘기가 됐었지만 어쨌든 이 사건의 결정적인 시기는 2014년 5월이라는 게 일단 맞긴 맞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2014년 5월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이렇게 뭔가 재조합이 되고 이제 그 당시 상황을 이렇게 좀 구성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당시를 책임 있게 얘기해 주실 수 있는 전직지사가 나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뭐 아까 이제 박 주인님께서도 이제 얘기를 하셨지만 이제 행정사무조사가 된다 한들 이게 가능할까 싶기도 하고 뭐 어쨌든 지사도 그러니까 원희룡 지사도 뭐 현직 지사라면 이게 직무유기에 속하고 구상권 역시 뭐 검토하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과연 이게 어떻게 보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약간 시원하고 아이 그래
이렇게 가야지 생각할 수는 있으나 구상권이 가기까지의 얼마나 많은 법적 절차가 필요할 것이며 이게 정말 제대로 법정에서 뭔가 그 진실 공방이 붙는다면 그 기간이 얼마나 오래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글쎄요 이거는 좀 과연 그럼 이 정도의 답변을 가지고 성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가? 저는 좀 약간 좀 갸웃거리게 됩니다. 저는 오히려 이번 행감은 좀 잃은 것이 좀 더 크지 않을까.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가 1년에 한 번씩 오는 거긴 하지만 이런 너무 신화역사공원에만 좀 매몰이 되어 있어서 다른 부분들을 다룰 수 없었던 그래서 행감의 내용이 좀 풍성하지 못했다. 실제 그 실국에서 답변을 하시는 분도 어느 날에는 문광희 가서 똑같은 얘기, 똑같은 답변 하시고 어느 날에는 이제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똑같은 질의, 똑같은 답변 하시고 이게 내용이 굉장히 많이 겹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풍성하지 못하다. 저는 그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좀 행정사무감사가 좀 되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약간 밍밍하게 가겠구나라고 좀 느낄 수 있었던 게 그 14일에 민주당 의원들이 의원총회가 있었습니다. 유경학 원내대표가 이제 기자 간담회를 하면서 11월 1일 모든 맞아요. 의원의 이제 공동 발의로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겠다라고 행정사무감사가 열린 임시 바로 전날에 그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분들의 관심은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떠나서 행정사무조사 쪽으로 뭔가 우리 국민들의 관심을 좀 몸풀기로 그냥 감사를 그러니까 이번 행감 너무 못해도 너무 우리한테 뭐라고 하지 마. 우리 어차피 행정사무조사 할 거니까 이런 게 아니었나 싶은데. 그렇게까지는 아니었다고 저는 보고 싶고요. 이 초미의 관심사가 행정사무조사 할 거냐 말 거냐, 신화역사공원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것이기 때문에 아마 저는 뭐 부연 설명을 하면서 만약에 뭐였죠? 뭐 청탁? 이런 것들이 뭐 한 명이라도 있으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라는 이제 어찌 보면은 좀 강경한 어떤 이러한 자세를 보여주기, 결의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었고요.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한계가 올 수밖에 없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일정입니다. 이게 지금 10월 16일부터 11월 1일까지 총 17일간으로 열린다라고 해서 도민들은 17일 동안이나 행정사무감사이구나 하는데 그 중에 주말이 4일 그리고 앞, 뒤 이틀은 본회의를 하기 때문에 빼야 됩니다. 그럼 총 11일인데요. 제가 그 이사일정을 쭉 봤어요. 그래서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 안에는요. 현장 방문도 해야 되고요. 각종 심의 회의도 열려야 됩니다. 게다가 의정활동 수집을 또 그 기간에 해요. 진짜 바쁘시겠어요, 근데. 그 기간에 의정활동 수집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날은 또 강평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정작 감사일수, 정말 행정 이 증인들 들어오게 하고 선사하게 하는 감사일수는 환경도시위원회가 그나마 7일, 가장 길입니다. 그러니까 17일이라고는 했지만 환경도시위원회는 이제 7일인데 가장 짧은 상임위도 있어요. 차마 얘기는 못하겠는데 4일. 뭐 환도위처럼 7일 이상 정도는 했었어야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상하수도 본부 같은 경우에도 하루로 그치지 말고 이틀 정도 하면 좋지 않았을까. 제가 6개 상임위를 정말 이틀 동안 정말 뜬 눈으로 그 녹화 방송을 다 봤어요. 우연파설 위해서 진짜 박수 고생 너무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분위기를 보지 않으면 언론에서 나오는 것만으로는 기사화된 것만으로는 이걸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6개 상임위원회 관련된 어떤 주요 부서에 대한 부분을 쭉 살펴봤는데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여성국 같은 경우에는 가장 늦게 끝났어요. 별 보면서 집에 가셨거든요. 거의 한 420분. 제가 이제 시간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상임위는 보통 뭐 5시간에서 6시간 대동소이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은 이번엔 제주의료원하고 서귀포의료원만 출석했나 싶을 정도로 그 두 곳만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저는 뭐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그런 부분들 놓친 거, 다문화 어떤 가족에 대한 부분 놓친 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부분 놓친 거, 그리고 예멘 난민에 대한 내용들이 뭐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전혀 나오지 않았고 이게 너무 거기에 쏠리다 보니까 다른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역시 너무 한 곳에만 집중되는 건 아닌가요? 말씀 나오셨으니까 그러면 저희가 신화역사공원 얘기만 너무 했는데 그 외에 이번 행감에서 다뤄질 주요 사안들 어떤 게 더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좀 듣고 싶네요. 뭐 이미 안 다뤄진 건 아니에요. 안 예. 다뤄진 건 아니고 좀 아쉬운 부분이 행정체제 개편. 저희 네. 우영파에서도 맞아요. 그냥 몇 번씩 이렇게 얘기 나왔는데 이게 지금 도의회에서 그냥 해야 된다, 빨리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라고 한 게 지금 몇 대부터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만 나오고 논의의 지점을 찾지 못하는. 제가 볼 때는 의회 입장에서는 빨리 발표해야 그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이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건데 도에서는 의회와 함께 협력해서 안을 만들겠다 그렇죠. 이거고 의회에서 아니 뭘 줘야지 우리가 뭐 여기에 대한 의견을 내지. 근데 이제 쉽지가 않은 거죠. 원희룡 지사 입장에서도 이것을 뭐 직선제 할 건지 기초자치 의회를 부활시킬 건지에서부터 어떻게 나눌 것인지 대동제인지 의원들 입장도 각각이거든요. 지금. 자, 도정을 비롯해서 시, 출연 출자기관, 모든 피감기관들이 1년 동안의 어떤 사업을 감독을 받는 그런 중요한 자리인데 따라서 의원들의 역량이 가장 중요하고 또 잘하면 스타가 될 수 있고 빛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국감은 박용진 의원께서 지금 스타로 떠오르셨는데 아직 일정이 많이 남았습니다만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로 볼 때 MVP라고 할까요? 이분은 정말 괜찮게 질문도 하시고 잘하시더라. 이번 행정사무감사 좀 그래도 나름대로 좀 기대는 했던 게 그 43분 중에 이제 초선 의원이 24분 아닙니까? 그 초선도 그냥 초선이 아니고 국회의원 보좌관도 하셨죠, 정책자문위도 하셨죠. 이제 나름대로 이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분들인데 이거 생각보다 이거 조금 약하다. 그나마 이제 저 강성희 의원께서 좀 나름대로 좀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좀 조근조근 좀 이렇게 질의를 좀 잘하셨다는 그런 느낌. 2015년 6월부터는 시범 적용하고 그리고 201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대규모 개발 사업장 적용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눈에 띄는 초선 의원님들 중에 가장 그래도 앞으로 기대되고 앞으로도 좀 잘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되는 의원님은 현기로 의원님이셨어요. 전체적으로 문제 파악도 굉장히 잘 되어 있으셨고 단호할 땐 단호하게 그리고 또 토론하면서 이 질의 내용을 이끌어 가시면서 결국 집행부로부터 얻어낼 답을 딱 들으시더라고요. 또 어쨌든 다선 의원님들 중에는 저는 그 윤충각 의원님, 윤 의원님은 무엇을 하시냐면 꼭 보고를 하게끔 합니다.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질의하고 답변하잖아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하면 그러면 그 검토에 대한 부분 저에게 와서 꼭 보고해 주십시오.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네. 초선 의원들이 배워야 할 부분. 불출석 상위 랭크 하셨던 분인데. 지금 도의회에서 그 지난번 부결 사태 이후에 도민들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좀 그래야 하고요. 근데 그 좀 마음이 앞서서 그러니까 질의 준비한 내용을 잘 못 발휘하시는 것 같은 분들도 좀 계셨었어요. 그 부담이 아무래도 있는 자리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보는데. 그래서 준비는 참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좀 잘 못하신다 이런 분들도 계셨는데 그런 초선 의원님들을 그 이경용 님이나 이제 박원철 위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핵심을 다시 한번 짚어준다든지 아니면 그 논의를 이어받아서 추가적인 질의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연륜과 역량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위원장 역할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저희가 이렇게 그 행정사무감사 얘기를 하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든 국감이든 보면 항상 이렇게 그 태도들이 도마에 올라요. 같은 질문이라도 어떻게 질문하느냐, 그리고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 물론 이건 이제 답변하는 사람, 질문하는 사람 다 이제 그 한마디로 자기만의 어떤 방식이 있는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 좀 얘기가 좀 있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행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보면은 저는 참
삼선하시면서 나름 되게 좋은 인상으로 많이 봤거든요. 예. 노련하신 분으로 우리 박원철 위원장님, 예. 그 상하수도본부 그때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 이제 JDC 관계자가 증인으로 나오셨어요. 그때 예. 나온 분이 이성호 관광사업처장인데 그 보통 이제 증인으로 출석시키면 발언대 세우면 이제 발언대 딱 하면은 자기소개를 하지 않습니까? 네. 예. 이분이 아마 저 JDC의 이성호 관광사업처장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박원철 위원장께서 그냥 버럭 하시는 게 JDC 하면 제주도민들이 다 하냐고 우회를 만만하게 보고 있다. JDC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니까 제주 국제 자유도시 개발센터 이성호 관광사업처장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기선제압인가요? 예, 의회가 만만하게 보이나라는 표현을 꼭 굳이 쓸 필요가 있었나 싶기도 하고. 또 아마 지금 JDC가 지금 이사장이 지금 공석이지 않습니까? 네. 아마 임춘봉 본부장이 지금 이사장 직무 대행인 것 같은데 불출석 요구서를 냈더라고요. 불출석 요구서를 냈는데 개인적으로는 기왕 좀 와가지고 좀 이렇게 좀 답변 좀 하면 좋았을 건데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좀 불출석 사유서를 냈는데 그게 또 박 위원장 보기에는 좀 뭔가 마음에 안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걸 혼낼 수는 있다고 봐요. 혼낼 수는 있다고 보는데 양아치란 단어는 좀 심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런 거는 제가 저렴한 팟캐스트에서나 쓰는 그런 단어거든요. 도민들이 다 보는 그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는 저렴한 분 안 모십니다. 그렇게 되는 고귀한 건가요? 분이에요. 왜 그렇게 놔주세요. KBS에서는 항상 바르고 고운 말만 쓰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약간 의외의 품격을 떨어뜨리기도 그렇죠. 해보여서 도민들 보는 이 입장에서는 아이고 시원하다가 아니라 아유 무슨 저렇게까지 이러기도 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굉장히 목소리 높이시는 분들이 좀 계셨어요. 저도 그러면 인기를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모르겠는데 행자위에서 정민구 의원께서 JDC의 사회 기여가 부족하다. 그래서 굉장히 그냥 얼굴 빨개지도록 하셨고 좌남수 의원은 왜 지금도 고위직 유관기관 파견이 이루어지고 이게 작년도 나왔던 문제고 10년 전에도 나왔던 문제인 것 같은데 전혀 새로운 것도 아니고 저렇게 열을 내면서 질의할 필요가 있을까? 내가 뭔가 이걸 이해를 못하는 지점이 있는 게 아닌가 많이 고민이 됐습니다. 그 외에도 보면 이렇게 혼잣말이시긴 하지만 찌찌거린다거나 여기 놀러 왔나요? 이런 발언도 좀 있었고 또 교만하다라는 표현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서로 존중을 해줘야 되는 거. 그러라고 해서 집행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거 보는 도민들 눈살 찌푸리고 그러면 원활하게 행정사무감사 진행 안 되면 문제 잘 안 풀리고 그 문제 잘 안 풀리면 결국엔 다 도민들한테 피해로 돌아가는 거라서 이제는 좀 품위 있게 품격 지키면서 서로 질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대중교통 질의가 있었을 때 의원분들이 이제 협공도 있었고 굉장히 중복된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만큼 좀 중요한 쟁점들이 있었고 근데 그 답변을 하는 공무원 답변을 하는 담당 국장님이 문제의 핵심을 아시면서도 굉장히 실무적인 선에서 현장에 대한 답변만을 계속 하신다고 저는 이제 뉘앙스를 받았어요. 이렇게 피하려고만 하는 진솔하지 못한 그런 답변의 태도 이런 것도 좀 지금 출석하신 분들께서 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자, 행감이 아직 일정이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괜찮았던 점도 있었고 아쉬운 점도 참 많았는데요. 끝까지 내실 있는 행감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점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좀 해주시죠. 저희 기자들 사이에서 쓰는 얘기가 있는데요. 기자의 질문 하나에 기사의 생명이 달라진다. 네. 의원님들의 질문 하나에 행감 또는 행정사무조사가 생명을 얻는지 못 얻는지가 아마 결정이 될 겁니다. 정말 행정사무감사는 도민들의 삶 구석구석을 좀 살펴볼 수 있는 거고 또 개인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제주의 미래 가치에 대한 고민을 의회 현장에서 좀 녹여서 좀 그 안경으로 바라보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 얼마 남지 않았는데 다른 모든 의원님들하고 공무원 여러분 좀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일단
정직했으면 좋겠고요. 정확했으면 좋겠고요. 정리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행정감사에 임하고 앞으로 의정활동 잘했으면 좋겠고 정확한 데이터, 정확한 대안 제시 이런 거 정리 잘하면 아마 내실 있는 행감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역시 행정사무감사를 해보신 분. 야, 역시 퀸 오브 행정사무감사. 예. 해보신 분은 다르네요, 역시. 예. 자, 많은 도민분들이 더 나은 제주를 위해서 의회와 도정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기대 끝까지 부응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오늘 또 송키를 심어볼 시간인데요. 거꾸로 이번엔 박주희 씨부터 이렇게 가볼까요? 네. 오늘의 송키. 저는 콩과 팥을 심겠습니다. 두 개를. 저도 네. 두 개 심으려고 했는데. 예.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야. 속담 있죠. 모든 원인이 그 결과를 보여줍니다. 의원들의 노력, 공무원들의 노력, 그것에 따라서 그 결과가 맺어질 거고 그 결과는 정말 도민들의 삶에 직결되어 있다는 거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재일 씨 아까 말과 연결되는 것 같아요. 네. 좋은 질문에 좋은 답변 할 수 있으니까. 네. 은영 씨. 저는 양해. 양해. 네. 어. 이게 다년생이라고 하더라고요. 다년생. 그래서 제주하고 남도에서만 나요. 맞아요. 이게. 네. 그리고 뭐 아주 아무 데서나 잘 자라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제주도민 밥상을 좀 지켜왔던 친구 중에 하나인데 이 4년 동안 다년생 의원님들 4년 동안 앞으로 이번 행감을 통해서 다음 행감도 있고 다음에 또 행정사무조사도 있잖아요. 잘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또 도민 밥상도 잘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는 양해를 심겠습니다. 송키가 점점 풍성해지고 네.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정말 저도 좋아했는데. 두 가지를 맛있어요. 심을게요. 예, 첫 번째 마늘. 만홍. 이게 뭐 우리 저 건국 신화에 보면 100일 동안 먹으면 사람이 됐듯 의원님들이 만홍 100일 먹으면 이제 그 좀 의원님에서 좀 도민의 시선으로 좀 뭔가 눈이 내려오지 않을까 싶고 그래도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네 저는 인도 고추를 심겠습니다. 뜨거운 맛을. 이제 외래종까지 등장을 하네요. 매워. 등장했습니다. 아니 그게 가장 맵대요. 치사량이에요. 그게. 예. 치사량 죽이시려고요? 아, 저렇게 되는 일이 없어요. 이게. 네. 설마 인도 고추를 드시고 싶으신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냥 마늘 적당히 드시고. 네. 알겠습니다. 자, 세 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자, 우영파 다음 주 더 실한 송키를 캐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우영 팟.